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김명원이라고 하고, 오늘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을 가져왔고요. 그 구글 리서치 브레인 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논문이고, 제목은 Do Vision Transformers See Lik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해가지고,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가 결국에 CNN과 어떠한 그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,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, 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잘 해서 좀 그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비전 트랜스포머, 네, 여기 저희 이제 스터디에서도 몇 번 나와가지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,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. 뭐 제가 이 디테일을 말할 생각은 없고, 그렇게 어쨌든 이미지 패치를 만들어서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에 넣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텐션 헤드가 있고 또 MLP가 들어갑니다. 중간중간에 스킵 커넥션이 있고. 그래서 요거를 좀 어쨌든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은 뒤에 그 논문 피규어를 보시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기본적으로는 이제 NLP에서 사용되던 그 트랜스포머를 비전에 적용을 해서 이제 엄청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비전 트랜스포머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어, 그 지금도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를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기존 논문은 아니고 최근에 발표된 이제 스케일링 비전 트랜스포머스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스케일링하는 기법과 다른 뭐 또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도 좀 더 추가를 했던 것 같은데,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려서 지금 랭크 1등을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저자가 이제 하고자 했던 질문은 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어, 그 잠시만요. 그 이런 이미지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, 그리고 그러면 CNN에 비교해서 실제로 그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이 어떠한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있는지, 이 두 가지 주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피겨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피겨들이 엄청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메인 파인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좀 이해를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로어 레이어와 또 하이어 레이어들이 모두 어떤 유니폼한 비슷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더라.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, 비전 트랜스포머가 또한 그 로어 레이어에서 로컬한 인포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인포메이션도 동시에 학습을 하더라. 이런 얘기를, 요것을 이제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에 있는 그 스킵 커넥션이 레즈넷에 있는 스킵 커넥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퍼포먼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그, 그 이렇게 패치를 잘라서 넣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풋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 마지막 레이어에 가도 잘 이제 보존되어 있다.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러한 이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암시를 가진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피겨를 그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 CKA라는 메트릭이 이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. 이것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그 결국에 어떤 이제 저희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이 가지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이 매트릭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그 이 M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제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잖아요. 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각각 X와 Y라고 불러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주고요. 이제 식은 결국에 요 밑에 보시는 요 식인데, 결국에는 이 히스크라는 매트릭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히스크와 비슷한데, 이 히스크는 이제 요것만 보시면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, 그 일단은 여기 이제 K와 L이라는 게요. 그 아까 전에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던 X와 또 X 트랜스포즈의 다 프로덕트이고,
또 Y와 Y 트랜스포즈의 다 프로덕트입니다. 그렇게 다 프로덕트, 즉 이제 그람 매트릭스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 센터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이 H를 곱해줘서 센터링이라는 이제 기법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이너 프로덕트 해준 그러한 형태의 매트릭인데 결국에 이것도 이제 어떤 두 가지 그 그람 매트릭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정량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값이에요. 그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형태로 CKA를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. 결국에는 첫 번째 피규어인데요. CKA를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게 이제 CKA를 그 히트맵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그 L16 모델인데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 레이어들이 그 각각의 레이어와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이 로어 레이어들도 이 하이어 레이어들과 어느 정도 그 시밀러리티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 여기 레즈넷을 비교로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로어 레이어들은 또 로어 레이어들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시밀러리티가 컸지만 하이어 레이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시밀러리티가 작았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 디바이드된 형태의 그런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었다. 로우한 피처 그리고 글로벌한 피처를 보는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로워 레이어에서부터 글로벌한 피처를 보고 전반적으로 어떤 유니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비전 트랜스포머와 레즈넷을 함께 비교를 했을 때도 이 레즈넷의 한 50% 정도의 레이어에 대해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한 30% 정도만 해도 거의 이제 동일한 어떤 피처를 배우는 것 같고 나머지 50% 레즈넷의 나머지 50%를 또 그 나머지 비전 트랜스포머의 한 그 30% 3분의 1 정도의 어떤 블락들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 한 절반 정도의 하이어 레이어들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가진 하이어 레이어들은 레즈넷이 배우지 못하는 뭔가 피처를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피규어를 보시면은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곳은 이제 어텐션 헤드들의 민 디스턴스를 구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민 디스턴스는 그 각각의 이제 어텐션 헤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쿼리 패치 포지션과 그것이 이제 어텐딩 하고 있는 로케이션 사이의 거리를 평균으로 구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값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로컬한 영역을 주로 어텐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이제 글로벌한 영역을 어텐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블락 0번과 1번은 이제 로어 레이어들인데 이 로어 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어텐션 헤드들을 동시에 봤을 때 로컬한 것을 보는 애들도 있고 글로벌한 쪽을 보는 애들도 동시에 다 갖고 있더라. 하지만 하이어 레이어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한 그런 어텐션을 가지고 있었다. 그래서 로어 레이어와 하이어 레이어에 집중해서 그 어떻게 이제 어텐션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보여줬고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JFT 데이터셋에 트레이닝을 했던 것이고 그냥 이미지넷만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로어 레이어가 보여줬던 로컬 투 글로벌한 그러한 이제 학습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.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로컬한 어텐션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. 그래서 저자는 이제 그것이 아마 성능의 하락의 어떤 주된 요인일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레즈넷의 이제 로어 레이어와 이 어텐션 헤드들의 또 CKA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한 거예요. 사실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최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민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어텐션 헤드들을 쫙 나눴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블락 1, 2도 다 로어 레이어들이고요. 결국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로어 레이어와 레즈넷의 로어 레이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로컬한 어텐션들은 레즈넷과 시뮬레이티가 높았고 글로벌한 것을 보는 어텐션들은 이제 레즈넷과 시뮬레이티가 낮았다.
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쨌든 비전 트랜스포머의 로어 레이어는 로컬한 어텐션과 글로벌한 어텐션을 두루 다 가지고 있다. 이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피겨는 제가 이제 모든 피겨를 다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. 조금 시간 관계상.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보시면은 스킵 커넥션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이제 결과적으로는 VIT에서 스킵 커넥션이 정말 중요하다.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은 이 중간에 블락 7번에서 스킵 커넥션을 없애버렸을 때 그 유니폼한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도 이제 블락 10번을 없애니까 그 시점부터 레프레젠테이션이 깨져버리고 성능도 이제 크게 이제 한 4% 정도 하락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. 이 왼쪽은 보시면은 그 이 놈 레이쇼를 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놈 레이쇼는 이 스킵 커넥션을 통과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그 들어온 인풋이 뭐 어텐션이면 어텐션 아니면 MLP면 MLP 그 특정한 이제 그 블락을 통과하고 나서의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로워 레이어에서는 그 특별히 이제 MLP 클래스 토큰, CLS 토큰을 통해서 정보가 많이 흐르고 이쪽에서 이제 스킵 커넥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하이어 레이어로 가면은 셀프 어텐션 쪽에서 또 스킵 커넥션의 영향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큰 값들을 가지는데 레지넷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보다 더 낮은 값으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걸 봐서 스킵 커넥션이 이제 VIT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피겨는 각각의 이제 그 토큰들이 그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2,1 토큰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인풋 이미지의 CKA 밸류를 또 본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자신과 이제 가장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마지막 레이어 파이널 블락에 있어서도 원래 애초에 있었던 그 위치에 잘 어텐션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잘 보존하고 있다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반대로 근데 이 엣지에 있는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엣지들에도 약간 이제 어텐션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자세한 설명을 이것에 대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피겨인데요. 마지막 피겨는 데이터셋을 또 스케일링을 해보면서 데이터의 양이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학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건데 전체 이제 100%의 데이터를 JFD 그 데이터 100%를 썼을 때와 3%, 10%, 30% 썼을 때를 또 CKA 시뮬러리티를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오른쪽 거를 먼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더 작은 모델이고 왼쪽이 더 큰 모델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사실 이 로워 레이어에서는 데이터가 훨씬 적어져도 3%, 10%, 30%일 때 모두 다 100%일 때와 동일한 유사성을 보이는 걸 봐서 이제 잘 학습을 한다. 그 100% 썼을 때만큼. 근데 이제 하이어 레이어로 가면은 데이터가 3%만큼 너무 적어지면은 100%만큼 잘 학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더 큰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. 로워 레이어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이제 미들 레이어로 가고 하이어 레이어로 갈수록 데이터가 이제 30%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학습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어 레이어와 또 라저 모델에서 그 더 많은 데이터가 이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배우는 데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 레즈넷에 비해서 더 로어 레이어에서도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동시에 학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스킵 커넥션이 너무나 중요하다. 그래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프로파게이션 되고 있고
이것이 성능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. 그리고 인풋 그 스페셜 인포메이션도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훨씬 더 잘 보존이 되어 있고, 마지막으로 그 더 큰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정도의 많은 데이터 양이 있어야만 그 특별히 이제 하이어 레이어에서 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. 이런 이제 많은 좋은 정보들을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잘 조명을 해주었습니다. 그 사실 이 해당 논문에 대한 코드는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데, 이 논문이 이제 주되게 인용을 하고 있는 2019년 논문이 있어요. 그 같은 이제 구글 브레인 팀에서 제 프린튼 지도하에 이제 나온 건데, 주로 이제 CKA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, CKA가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메트릭이다. 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코드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먼저 히스크라는 메트릭을 구했잖아요. 그게 보면은 이 X와 Y 두 개의 레이어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X와 X 트랜스포즈의 닷 프로덕트를 구하고 Y와 Y 트랜스포즈의 닷 프로덕트를 구한 다음에 센터링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해주고요. 이것도 사실은 간단한 코드가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. 센터링을 해준 다음 곱해주고 썸을 하고요. 이렇게 구한 이제 히스크 매트릭을 그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고 그 두 개를 곱한 뒤에 이제 그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형태가 CKA 밸류가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예시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거, 그리고 그 SVHN을 쓴 것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, 사실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이제 그 각각의 액티베이션들을 로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CKA를 구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CKA 시뮬레리티가 잘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이 CNN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이렇게 이제 하이트와 위스와 그다음 채널 개수 형태의 쉐입을 가지잖아요. 그래서 그 각각 액티베이션들이,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에버리지 풀 np다 민을 통해서 풀링을 해준 다음에 CKA를 수행을 했다는 것이고, 이런 CKA 밸류들을 저희가 이제 히트맵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그 논문에서 제시한 그런 피규어를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 서로 액티베이션마다 또 하이트와 위스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이 CKA를 수행을 했습니다. 그 관련된 코드들도 나와 있고, 직접 제가 콜랩에서도 돌려봤는데 잘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, 혹시 네,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,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